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다. 밤이면 침대에 누워도 생각이 많아 쉽게 잠들지 못했고 새벽에 겨우 잠에 빠져도 금세 깨버리곤 했다. 모든 날이 피로로 가득 차 있어서 나는 어떻게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고자 했다. 처음에는 수면 전문가를 찾아 상담해보았지만 대개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언들이었다. 낮 시간 동안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실천하고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나는 보다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이에 나는 직접 여러 가지 방법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먼저 침대 매트리스를 교체했다. 몸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던 낡은 매트리스가 내 수면에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 매트리스는 적당한 쿠션감과 지지를 제공하여 처음 며칠 만에 보다 편안한 수면을 제공해 주었다. 다음으로는 잠들기 전 루틴을 확립했다. 나는 자기 전에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는 근육의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캄 앱과 같은 수면 유도 명상 앱을 이용하기도 했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가이드와 자연의 소리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잠에 빠져들기 쉽게 도와주었다. 이와 더불어 자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시도했다. 특히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티 같은 허브차는 수면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매일 잠자기 전에 한 잔씩 마셨다. 이 습관은 나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었고 몸을 더욱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야간 조명에도 변화를 주었다. 지나치게 밝은 전등을 대신하여 조도를 낮춘 램프를 사용하고 블루 라이트 필터가 적용된 전구를 사용하여 보다 부드러운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은 내 수면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켰다.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피로감이 대폭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무엇보다도 개선된 수면은 내 정신 건강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제는 남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며 작은 변화들이 때로는 예상외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 이상으로 삶의 여러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여정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던 김은아 씨는 항상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쌀밥과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했고 저녁마다 TV 앞에 앉아 과자를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4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건강검진 결과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은하 씨에게 경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은하 씨는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의 과다 섭취가 문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식단부터 변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었고 매일 아침 그녀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로 가득 찬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채식 원료일을 도입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만 하기로 했습니다. 식단 변화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은하 씨는 처음에는 집 근처를 걸으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는 대신 목적지까지 걸어가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작은 변화를 적용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친구와 함께 매주 수요일에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요가는 신체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그녀는 유혹에 넘어가 예전처럼 단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는 않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은하 씨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늘어나고 기분이 더 좋아졌으며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며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은하 씨에게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이가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녀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지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은하 씨의 이야기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며 모두에게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면역력이 약해 항상 감기와 피로에 시달리는 남자 철수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평소에 바쁘게 일하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지만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친구의 조언을 듣고 휴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휴식 습관 가이드라는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수는 책을 손에 들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는 충분한 수면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늦게까지 컴퓨터 작업을 하다 잠들곤 했던 철수는 이 조언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을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아침에 더 상쾌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 철수는 마음의 휴식 부분을 읽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면역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철수는 명상과 요가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그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이 그날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철수가 주목한 부분은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가까운 산책로를 찾아다니며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신선한 공기와 새소리,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주는 평화로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끝 부분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평소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곤 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챙기고 충분한 물을 마시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철수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휴식 습관 가이드의 조언을 차근차근 실천하며 자신만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철수는 이전보다 감기에 덜 걸리게 되었고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철수의 변화를 눈치채고 비결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철수는 책의 내용 덕분에 부정적인 생활 습관을 고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만의 휴식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 역시 면역력을 높여주는 휴식 습관 가이드라는 책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건강한 습관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요즘 현대인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직장, 인간관계, 경제적 압박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는데 이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천연 화학 물질입니다. 이 엔도르핀 덕분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산책, 조깅, 요가같이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걷기 운동을 즐깁니다. 날씨가 좋을 때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머릿속을 정리합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며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명상과 호흡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한 호흡법부터 시작해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 나중에는 더 깊은 명상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명상에 잠기곤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면 스트레스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취미가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기타나 피아노 등 악기 연주, 혹은 여행 사진 찍기 등 아무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저의 경우 음악 감상은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은 언제 들어도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만들죠. 네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당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이 우리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 요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즐기곤 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따라 요리하는 과정은 매우 이상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잠들기 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독서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덕분에 숙면을 취하고 다음 날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교류와 지지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무게가 덜어지곤 합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7번째는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게 되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은 좋은 예입니다. 저도 가끔 글을 쓰면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글로 내 감정을 표현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8번째는 자연을 접하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연결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화로움을 제공합니다. 산책, 캠핑, 하이킹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시간은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산에 가볍게 등산을 가기도 하고 캠핑을 하기 위해 자연 속으로 떠나곤 합니다. 9번째로 자기 돌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은 정신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따뜻한 목욕, 좋아하는 책 읽기, 편안한 음악 감상 등 작은 것이라도 자신을 돌보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저도 때때로 스파에 가거나 집에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즐깁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면 심리치료사나 상담사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정신건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방법을 찾아 실행해 나가면 스트레스에 조금 덜 시달리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말고 항상 자신을 잘 돌보세요.